자, 그 퀵 테스트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 퀵 테스트 요거는 그래도 계속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쉬울 텐데. 어? 자, 먼저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원통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고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죠? 이게 가의 모습인데, 자, A고 B입니다. 지금 어떤 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S극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거 잡을 때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얘 움직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들어오면 청력으로 밀어내버리고 도망가면 인력으로 잡아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얘가 들어오면은 방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S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방향만 잡는 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니까 우리 코일에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길 때 항상 엄지를 N극에 맞춰 놓고 이렇게 감아줬었죠. 그죠? 이렇게 감아지면 자,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요 그림에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B, G, A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방향성에 혼선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일단 B, A 방향은 다 맞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N극이 이번엔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는 건 방해하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S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 코일 쪽에서 자기장 방향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똑같겠죠. 그래서 둘 다 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가와 나가 둘 다 저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에서 보니까 그 전류가 그림에서 교류 전원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 전원이. 교류 전원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회로에 그려져 있는 녀석 있죠? 이게 이제 교류 전원입니다. 그러면 교류라는 것은 한 번 돌고 그 다음은 반대로 돌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직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교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가야 되네. 그림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간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0에서 t까지 고리의 전류 방향이 몇 번이나 바뀔까? 이거거든요. 자, 고리의 전류가 바뀐다는 것은 전류 방향만 바뀌면 이쪽에 고리의 유도 전류가 바뀐다는 의미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바뀌는 유도 전류를 바꾸는 방향과 관계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코일에서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세지거나 또는 약해질 때 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잘못 생각하면 여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까지는 전류가 점점 세지고 있죠. 그죠? 전류의, 이 코일의 전류의 방향은 하나, 둘, 세 번 바뀌지만, 여기에 유도 전류는 몇 번 바뀌느냐 봤을 때, 요 지점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지점들. 여기서 바뀌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전류가 점점점 세지죠? 그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돌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약해진 걸 보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방향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점점점 전류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4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3번은 직선 전류 때문에 직선 전류. 자, 직선 전류입니다, 이게. 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직선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입니까? 동심원 모양이라고 배운 적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까운 곳은 자기장이 세고 얘에서 먼 곳은 자기장이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특정한 상수값에다가 전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하고요. 멀어지면 약해지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K 값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요 K 값? 2파이? 4파이? 직선인데 코일일 때가 뭐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죠? 원형이 2파이. 그 다음에 직선이 이거였어.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요 값. 알겠죠? 근데 뭐 지금은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상관없어요. 자, 얘는 상관이 없고 전류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직선 전류에서 이 지점 거리가 같은 지점이 있고 이 지점에 대해서 2배인 거리를 가진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A, B, C의 그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K나 I는 전혀 변화를 못 주니까 거리하고만 반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BA 대 BB 대 BC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1. 그죠? 그 다음 얘도 1 잡았을 때 얘는 2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대 2대 1 이렇게 되겠니? 기본적인 식들은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4번은 먼저 그 A 지점 있죠.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전자기 유도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기장이 이렇게,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도선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V로 간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코일이란 것은 이런 미음자가 되면은 한 번 가면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점점점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하는 넓이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세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럼 세지는 것을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겠습니다. 이게 유도전류예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죠?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B쪽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면적을 통과하는. 그래서 유도전류가 안 생겨요. 그 다음 C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도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A랑 C는 일단 반대 방향으로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뭐냐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도선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C가 되는 겁니다. 왜? 빠르게 변하니까. 그래서 유도전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유도 기전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게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크면 기본적으로 유도전류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죠? 자, 그런데 델타 파이가 뭡니까? 그렇죠. 델타 BS죠. B는 자기장 세기, S는 면적.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B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유도 기전력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 유도 전류가 커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는 반식에 나는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C 자기장 유도를 생기는 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C. 네. 방향? 네. 방향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C가 빠져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그죠? 빠져나간다는 것은 여기 내부를 통과하고 있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면 얘는 그 감소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더 세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세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세게 만들려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코일에서는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약해지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 방향, 나올 때는 이 방향. 속도가 만약에 같다라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같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로 그러면 가봅시다. 네. 시험들 친다고 빠져가지고, 그죠? 자, 일단 파동을 오늘하고 월요일 해서 타임을 좀 해봅시다.
자, 144페이지 한번 먼저 가보세요. 그 문제로 기본 내용 조금 잡고 갑시다. 파동 기본적인 건 아시죠? 그죠? 자, 먼저 퀘스천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무거운 줄의 끝이 가벼운 줄의 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파동이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진행할 때 파동의 진동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먼저 진동수의 변화, 이건 뭐 간단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잖아. 그죠? 굵은 줄에서 흔들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흔들려 가겠지요. 진동수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줄이 끊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는 2번 흔들리는데 여기에서는 3번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연결돼서.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줄이 굵고 짧든 간에 쫙 흔들려서 파동이 나갈 때는요.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끊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이 경우나 진동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걸 그려놨느냐 하면 요거는 반사를 조금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자, 여기 흔들렸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과 여기에서 튕겨나가는 파가 있죠. 그죠? 특히 얘는 투과파도 생기지만, 이게 투과파도 생기지만 반사파도 생겨요. 반사파도. 자, 그런데 우리가 파동에서는 자, 밀하다, 소하다라는 배운 적 있죠? 어떤 게 속력이 빠른 거죠? 요게 빠른 거죠? 그죠? 속력이 빠른 매질. 얘는 느린 매질이야. 자, 굴절률로 얘기하면 어디가 굴절률이 큰 거야? 굴절률. 뭐라고? 네? 굴절률. 밀한 거. 이쪽이 굴절률이 커요. 이쪽이 작은 매질이 되는 거야. 이런 표현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들아, 굴절률은 뭐라고 그랬니?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 있죠? 뭐예요? C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매질로 들어가면 진공의 속력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느려지죠. 그죠? 매질에서의 속력을 이렇게 잡으면 같지가 않죠. 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한 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굴절률이야. 알겠니? 그렇다면 느린 매질일수록 속력이 많이 느려지겠지요. 그럼 원래 광속하고 똑같게 하려면 숫자를 큰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느린 매질에서가 굴절률이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건 뭡니까? 가는 줄하고 굵은 줄 중에 어떤 게 속력이 빠르죠? 가는 줄이 빨라요. 굵은 줄은 관성 때문에 느려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빠르기 때문에, 자, 밑에 거는 소환돼서 밀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반사파 있죠, 반사파. 네. 투과파는 어차피 위상이 같습니다. 근데 반사파의 위상은 고정단 반사가 돼서 반대 위상으로 튕겨나가요. 알겠죠? 반대 위상으로. 근데 얘는 투과파도 그대로 가고요. 위상 안 바뀌고, 반사파도 안 바뀝니다. 여기는 자유단 반사예요. 자유단 반사.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진동수만 생각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파동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파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보세요, 2번. 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 튕기면 줄은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는데, 이때 줄을 더 팽팽하게 당기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 식만 하나 적어 놓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에서의 속력은, 자, 뮤분의 t인데, 자, 요게, 이 t가 뭐냐면, 요게 장력입니다, 장력. 줄의 장력. 이건 줄의 속력입니다. 줄을 이렇게 튕겼을 때. 그러면, 우리 기타 줄 같은 거 있죠? 이걸 꽉 쪼으면은 팽팽해지겠죠? 장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뮤는 뭐냐면, 선밀도입니다, 선밀도. 얼마나 밀도가 빽빽한 줄로 되어 있느냐.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같은 부피에 대해서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뭐가 커지느냐? 관성이 커져요, 관성. 알겠어요? 이렇게 흔드는데 잘 안 흔들리려고 한다는 뜻이야. 관성이 크니까. 가벼운 거는 잘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줄에서는 요식만 조금 기억하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팽팽하게 해주면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줄에서의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팽팽한 줄에서 파동의 속력을 2배로 하기 위해서는 장력을 몇 배로 증가시켜야 되겠느냐? 뭐 이거죠. 이거 2배로 만들려면 이거 몇 배? 4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봅시다.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파동이 있다. 진폭이 10cm, 그 다음에 파장이 30, 그 다음에 파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파이 값을 이제 3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기억납니까? 파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가 파동을 표현할 때 보통 x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위치로만. 그 다음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주로 보던 게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혹시 기억나니?
요 앞에 붙던 A가. 진폭이었어, 진폭. 그 다음에 사인, 원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갖다가 x와 t의 함수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요걸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그죠? 만약에 x의 함수로만 표현되면 요 뒤에가 없으면 돼요. 알겠어요? 요게 이제 사인형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봐봐. 요 위치값 x 앞에 있는 이 k가 뭡니까? 요게 파수야, 파수. 그리고 요건 아까 진폭이라고 했어요. 자, 진폭. 자, 요 오메가는 뭡니까? 그러면 요건 뭐야? 모르나? 모르면 안 되는데. 맨날 하던 건데 왜 그러지? 네?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그리고 파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 파수 K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만 잘 보세요. 2파이라고 하면 한 바퀴죠. 원의 한 바퀴. 그죠? 여기에 파장이 몇 번 들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 2파이라는 원의 한 바퀴 안에 파장이 몇 번 들어가는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 볼게요. 여기까지 한 번이죠? 그죠?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렇게 가니까 여기까지 또 한 번이네요. 그럼 두 번이 되죠. 그럼 파수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파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네. 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뭘 줬느냐면 파장을 아예 줘버렸죠. 파장을 줬습니다. 0.3이라고 줬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게 0.3 그죠? 30cm니까 미터로 고치면 0.3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거 파이를 3으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 되겠죠? 20이고 요건 이제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디안 퍼 미터. 왜냐하면 위에가 이게 각도죠. 라디안 각도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 오메가 가지고 같이 하나 더 봅시다. 자, 지금 K가 람다분의 2파이고 그 다음 오메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메가 각속도는 T분의 각속도니까 시간분의 세타잖아. 시간분의 세타. 네. 그럼 이게 죽이면 이거는 한 바퀴 도니까 2파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V 있죠. V가 뭐죠? 파동의 속도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죽이면 파장만큼 가겠죠? 네. 그죠? 자, 요거 표현해 보세요. 파수와 각속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K분의 오메가가 되면 T분의 람다가 되죠? 그죠? 준혁아 저기 화면 안 끊기고 나오고 있나? 오케이. 자, 됐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인 파형의 파수와 각속도 값만 알고 있어도 뭘 알 수 있다?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파원에서 일정한 장력을 받는 줄에 횡파를 발생시키고 있다. 만약 줄에 가해지는 인율이 2배가 된다면 요건 진폭이 몇 배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144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위쪽에 그 파동의 세기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파동의 세기 식이 나와 있죠. 파동의 세기 자체가 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 지나는 파동 에너지를 파동의 세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식에서는 P가 파동의 세기고 단위 시간 동안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위에 있는 식이 그게 인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딴 거는 그대로 두고 뭐만 바꿨대요? 인율이 2배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진폭과 인율은 어떤 관계인데? 인율과 진폭은 제곱에 비례하고 있죠? 그죠? 이게 2배가 되면 진폭은 루트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파동의 세기는 인류를 의미하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기 146페이지 가보세요. 자, Q6 6번 한번 보죠. 자, 모하니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자, 모하니가 거울 가까이 있을 때 상이 확대가 됐대요. 그죠? 자, 모하니가 거울에서 멀어질 때 상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자, 거울로부터 30cm인 곳에 있을 때 모하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자, 30cm보다 멀어지면 거꾸로 된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 거울 있죠? 렌즈와 거울 있었잖아. 자, 거울에서 평면 거울도 있고 구명 거울도 있는데 구명 거울이 볼록 거울이 있고 그죠? 오목 거울이 있었죠? 자, 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는 어떤 애입니까? 항상 실물보다 어떤 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죠? 그죠? 편의점 같은데 달아놓은 감시용 거울로 많이 썼죠? 요즘은 거의 CCTV로 많이 바꿨지만, 그죠? 그래서 항상 작기 때문에 뭡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알겠죠? 넓은 화면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 다음 반대로 되면 이제,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을 텐데, 렌즈는 둘 중에 어떤 게 항상 작고 바로 선상입니까?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얘네들 안경 대부분 다 뭐 쓰고 있습니까? 오목 렌즈 쓰고 있지요. 그래서 안경 쓴 애들은 다 자기 눈 크기보다 작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경 딱 벗으면 눈이 확 커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얘와 얘는 똑같다. 그죠? 상이 뒤집히거나 또는 커 보이거나 경우에 따른 작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오목 거울, 볼록 렌즈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얘의 반지름만큼이 이제 여기가 구심이라고 했어요. 구심. 구심의 절반 정도가 초점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나누면 요 정도로만 나눠도 됩니다. 알겠죠? 섬세하게 나눌 필요 없이 요 정도만 나누면 자, 멀어지면 일단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초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안 보일까? 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기 상이 변하는 곳입니다. 위아래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의 크기가요. 여기가 딱 상하고 실물이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쪽으로 들어오면 일단 큽니다. 커요. 이쪽 바깥쪽으로 가면은 실물보다 작아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바로 선상이 보이면 이렇게 바로 선상이 보이면 여기는 뒤집어진 상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다 뒤집어지는 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상이 뒤집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뒤집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구나. 가까이 오면 당연히 커지겠지. 멀어지면 작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자, 일단 6번은 3번으로 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7번에 자, 빛이 굴절률이 1.5인 글리세린이란 물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 중으로 자, 법선과 세타의 각도로 입사시켰더니 경계면에서 모두 반사가 일어났다. 자, 사인 세타의 최소값은 얼마냐? 자,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전반사죠. 그죠? 전반사. 자, 전반사는요.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이 어떤 매질? 자, 그럼 속력으로 따져봅시다.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생겨요? 느리는 거에서. 아이, 사람들이 진짜. 느린 거에서. 항상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요. 알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 여기가 어떻게 되죠? 굴절률이 아까 크다라고 했죠? 여기 작은 매질. 그럼 여기가 소하다 밀하다 할 때 밀한 매질, 소한 매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꾸 기억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파동에서는 이 매질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같은 말들이고. 처음 듣는다? 그럼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그럼 돼. 알겠어? 외울 걸 안 외우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울 걸 외워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느린 거니까 여기 굴절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굴절률 값이 얼마라고 해야 돼요? 1.5. 왜?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되는 거니까. 1.5. 여기가 굴절률이 1이라는 뜻이야.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해볼게. 전반사는 딴 거 없어요. 요게 세타, 요게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굴절각이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이렇게 굴절해 갑니다. 그러면 모두 반사가 일어난 게 아니죠. 굴절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러면 전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점점점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굴절해 가던 빛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90도. 당연히 그때까지도 요 반사하는 애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굴절각이 딱 이렇게 90도가 나타나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세타를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임계각. 알겠니? 그럼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90도, 자, 요거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바뀌면, 90도인 애도 요만큼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어때요? 요 들어가는 입사각에 대해서 반사 광선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모두.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90도죠? 그러면 우리, 스넬의 법칙 기억납니까? 스넬의 법칙? 스넬. 스넬이 무슨 법칙이에요? 굴절 법칙이에요. 굴절 법칙. 요 수업한 지 좀 몇 달 돼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이게 스넬 법칙입니다. 자, 스넬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요거 세타야. 그럼 이게 이렇게 꺾였어. 이게 굴절각 R이야. 그랬을 때, 자, 사인 세타와 사인 R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요때 V1, 요때 V2라고 따지면, 자, V1과 V2는 비례관계입니다. 얘네들 각도랑. 파장도 마찬가지예요. 파장. V라는 것은 뭐죠? F 람다인데, 자, 이때 진동수가 달라집니까? 진동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굴절할 때.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안 이어져 있고 끊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F1하고 F2는 같기 때문에 결국 람다 1, 람다 2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굴절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굴절률이 여기가 굴절률이 N1 여기 N2라고 하면 굴절률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각만 보시면 돼요. 세타 있을 때 N1이죠. R이 N2죠. 똑같은 거에다 적으면 비례관계일 텐데 넘버링이 어때요? 세타랑 1, 세타랑 1 이렇게 가면은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세타하고 1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반비례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타하고 요게 각도가 90도죠. 굴절각이. 그리고 굴절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90도 여기 90도입니다. 굴절각. 그 다음에 입사각이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얘랑 얘 이런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 자리에 얘 분자 자리에 있으니까 요게 오면 반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그리고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는 임계각을 구하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는 얼마죠? 사인 세타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8번도 한번 가봅시다. 8번 내용은 또 뭐냐? 자, 요 문제로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두세요. 자, 8번은 0의 이중 슬릿 실험. 요것을 공기 중에서 빨간색 빛을 이용해서 실험한 다음에 물속에서 같은 실험을 할 때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간섭 무늬. 이걸 줄까? 자, 이중 슬릿은 보세요. 여기 슬릿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광원이 있고 빛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통계해가지고 빛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빛은 뭐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그럼 스크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중심에 맺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스크린상에 밝은 무늬가 생기고 여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게 반복적으로 쫙 나타나겠지요? 이런 무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간섭무늬라고 불렀거든. 그죠? 간섭무늬. 자, 그러면 간섭무늬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 간섭무늬의 간격. 자, 밝은 무늬에서 또 밝은 무늬. 요거 간격을 x라고 해볼게요. 그죠?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델타 x는 만약에 여기도 밝은 무늬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죠? 여기가 n번째다. 두 번째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그러면 n-1은 뭡니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그 사이 또는 첫 번째면 요건 0번째죠. 첫 번째. 그러면 요 첫 번째 들어가면 여기 0번째. 중간일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간격, 이 무늬 간격이 뭐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이거였는데 이건 선생님이 외우지 말고 이해를 조금 해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요 간격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이게 스몰 d입니다. 스몰 d. 그 다음 이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이게 L이었어. L. 그리고 얘의 파장 있죠. 파장. 빛의 파장. 람다. 라고 했을 때 자, 이해를 해봅시다. 이 간격이 멀어지는 거하고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하고 어떤 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 파장이 길면 어떨까요?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되죠. 파장이 짧은 거 생각해봐. 짧으면 여기서 나간 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거는 그냥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무늬 간격이 넓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빛이 그대로 여기까지 쭉 온다라고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맑아지는 지점 여기 중앙 첫 번째 맑아지는 지점 어때요?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길어지면 또 무늬 간격이 넓어져요. 이 무늬 간격이. 그래서 요것과 관계 있고. 자,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요 두 개의 슬릿 사이의 간격이죠. 그죠? 이게 좁아질수록 빨리 만납니다. 당연히 멀어질수록 나중에 만나겠죠.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역수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D분의 람다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하고 또 어디에서? 물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자, 공기에서 물에서 실험할 때 요게 변했겠니? 요게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바뀌었다? 요게 바뀐다. 자, 공기하고 물하고 요게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뭘로 생각해야 돼? 빛의 속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기에서 빨라요? 물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빠르죠. 물로 들어가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죠? 진동수는 어때요? 같아요. 얘는 일정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무늬 간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겠죠? 그렇게 표현한 게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식이 빨리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이 구조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D하고 L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파장. 요거.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단색광을 이용해 가지고 병에 이중슬릿 실험을 했는데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 자, 좁히는 방법 하면은 이걸 줄이는 방법이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얘를 단색광 파장을 작은 걸로 쓰든지 아니면 스크린 간격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중 슬릿의 간격을 넓히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결국 이 세 가지 가지고 조작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주차장 이제 작은 웅덩이 물 위에 기름막이 떠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밝은 색의 소용돌이 무늬가 보였다. 자, 이 기름막의 최소 두께, 이건 어떻게 하느냐? 기억 안 나겠지?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혹시 기억납니까? 날듯 말듯. 그림 보면 좀 기억날라나? 굴절율이 N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바로 반사해서 나가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해서 나가는 게 있죠? 기억나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기, 요 막, 그 다음에 요 공기, 이렇게 되잖아. 네. 굴절율이 당연히 얘가 크겠죠? 네.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무슨 반사가 일어나죠? 요 경계면에서는? 자유단 반사일까요? 아니면 고정단 반사일까요? 고정단.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유단.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게 튕겨 나갈 때 여기에서 간섭 현상이 생기겠죠. 보강 간섭 또는 상쇄 간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왜? 여기에서는 반파장이 변해가지고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는 파장 변화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게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가 될 수도 있는데 경로차는 얼마입니까? 경로차. 이 빛과 이 빛의 경로차. 경로차는 당연히 ED죠? 그죠? ED였어요, ED. 그런데, 요 막은 공기가 아니죠. 진공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경로차로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광로차로 계산을 해라 라고 했었죠. 광로차가 되면은, 물론 이제 광로차가 다 공기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될 텐데, 공기가 아닌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광로차로 해서 END 이렇게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게 보강 간섭이 될 수가 있고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파장에 대해서 홀수배. 그죠? 요게 짝수배. 왜? 이 고정단 반사 때문에 위상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경기 살짝 나나? 조금 날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럼 기름막의 최소 두께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게 기름막의 두께거든요? 그죠? 자,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뭐였습니까? 밝은 색의 소용돌이 무늬가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강 간섭입니다. 그러면, 자, 이 N, D는 단파장의 홀수배 조건에서 최소값이 되려면 이게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0. 그죠? 왜 빨간색이 보강이었는지 기억이 응? 나는데 빨간색인데 왜 보강인지 보강이 되니까 밝은 색으로 되죠. 상세가 되면 어두워지잖아. 서로 반대 파장이 돼가지고 상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2분의 람다죠. 그럼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4n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n이 1보다 크죠? 그죠? 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가시광선의 파장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막의 두께가 어때야지 된다? 얇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람다보다 작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람다가 가시광선의 파장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두께가 얇으면, 매우 얇으면, 우리가 보는 그런 기름막에 생기는 무늬죠. 그게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11번도 봅시다. 11번. 저기 150페이지. 간만에 보니까 어렵죠? 자,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음파가 물속으로 전파할 때 파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소리는 빛하고 달라가지고, 자,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속력이 어디가 빨라요? 소리 속력은? 소리 속력. 고체에서 빨라, 얘들아. 알겠어?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뭐 한 340m/s야. 그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1000대로 넘어가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음파의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파의 파장. 지금 공기에서 물로 진행을 하죠.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야. V는 F 람다. 그죠? F가 뭐예요? 진동수.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게 일정하다. 자, 그러면 V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람다도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되겠니? 1번. 1번. 됐죠? 자, 그 다음 12번 있죠? 12번. 12번은 도플러 효과죠. 추억의 도플러 효과. 나름 풀 수 있던 그 시절이네. 나 저거 진짜 싫어. 난 풀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어. 자, 도플러 효과는 일반식부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일반식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한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따질 때 V 마프 V 얼마 자, 요거 기억납니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얼마지? 자, 속도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이게 음원이야, 음원. 알겠니? 네. 소리를 내는 물체란 뜻이야. 요거까지만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관찰자야, 관찰자. 그지? 네. 자, 둘중 뭐 여기 VO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VS는 뭐냐면 음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앰뷸런스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는 뭡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소리의 속도 있죠. 네. 이게 V입니다. 온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한 두 가지만 해볼게요. 자, 음원은 정지하고 관찰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관찰자가 보는 느끼는 속도 있죠. 속도.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정지하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상대 속도를 생각해야 돼요? 소리 속도. 소리 속도에 대해서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죠. 근데 얘가 다가오는 거하고 소리가 진행하는 거하고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V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 플러스 V0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람다 다시는 목이 이 자식 저로 가. 계속 날아다니네. 배가 고픈가?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네. 자, 얘가 안 움직이면요 파장이 변화가 없어요. 얘가 아무리 빠르게 다가가더라도 이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이 소리의 파장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람다예요. 람다는 요거는 뭡니까? F분의 V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람다 다시 분의 V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V 다시가 뭐였죠? 요거였죠? V 플러스 V0. 그 다음에 람다 다시는 F분의 V. 그죠? 그럼 F는 올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멀어지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식에서 요 위에 부분은 뭐냐?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는 접근, 요거는 후퇴입니다. 알겠어요? 접근, 후퇴. 이것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접근,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음원이 다가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원. 자, 음원이 VS로 가고요. 여기 관찰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가고 있나요? 소리가 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가 느끼는 이 소리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하면 파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얘 파장에서 얘가 간 거리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 얘 V에서 V가 아니죠. 람다에서죠. 람다에서 뭘 빼주느냐 하면 주기만큼 이동한 거리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S에다가 T를 곱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F분의 V죠? 그죠? 얘는 뭐죠? 얘는? 자, 여기 T가 뭡니까? 주기니까 역수면 진동수분의 1이 되겠죠? 진동수분의 V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수는 F 프라임, 그죠? 자, 요거는 람다 프라임 분의 V 프라임. 자, 그러면 밑에 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V고 밑에는 그쵸? F분의 V 마이너스 VS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보니까 뭐예요? 접근하니까 마이너스로 분모가 바뀌고 있습니다.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접근 후퇴 이렇게 해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2번에 자 1번에 음원과 관찰자 모두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요게 없는 거죠. 그럼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진동수가. 그러나 2번에 음원이 정지하고 관찰자를 향해 운동한다.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서 운동하는 것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 형태가 되겠죠. 요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관찰자 속도는 0. 그죠? 그 다음에 다가가면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식을 써서 비교를 하라는 문제예요. 요렇게 하는 방식만 아시고 비교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어. 그죠? 실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됐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